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예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또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 옳은 말이겠죠.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도 말고요. 또 언행에 있어서 늘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과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화를 자초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염치 있게 살면 됩니다. 염치 없게 살지 마시고, 네, 그것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정도를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네, 오늘 세 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는데요. 네,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치아 치료를 아주 심하게 받으시고 계셔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좀 힘드실 것 같은데도 모셨습니다. 네, 팬들 때문에 모셨습니다. 캐도남마의 둔도 검객입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양형태 그때 대통령 오랫동안 주치하셨던 예, 분이. 주치했던 예. 분이죠. 갑자기 방송 중에요. 예.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예, 원래 제 꿈이. 두 분이 얘기가 좀 된 겁니까? 예, 제 꿈이 이 제주도를 독립시켜서, 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제주도를 내가 참 좋아하는데, 네. 제주도를 독립시키면 국민소득이 한 6만 불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네. 이 제주민주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농담을 자주 했는데, 네. 제가 대통령에 출마할 정도로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 대통령 출마하면 미친 겁니까? 글쎄요, 저한테 세력이 있다면 했겠죠. 예. 예, 정말 이 더러운 정치판을 저는 네. 약간 급진적이거든요.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디칼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좀 급진적인데 정말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교육개혁 그리고 이 복지만 하더라도 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것. 뭐 이런 정책을 그리고 안보 무엇보다도 이 안보를 바로 잡고 이게 우리 깡패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 깡패 척결 뭐 네. 이런 거 하려면 좀 강한 정보가 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쿠데타라도 한번 해볼까. 군대가 있었다면 쿠데타를 했겠죠. 뭐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민주주의자니까 아, 마음만 지금 있을 군대에 뿐. 계셨다면 쿠데타를 했다고요? 아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사회 저도 역시 불만이 많다는 네,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보수든 진보든 대단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점진적인 변화만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교육 개혁 또 이 사회 안보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급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총 GDP의 2.8%가 국방비입니다. 네. 전 더 세계에서 늘려야죠. 전쟁 위험이 있는 두 번째 나라인 우리나라가 이건 얘기가 안 되죠. 2.8%는 맞습니다. 자주 국방은 너무 거리가 먼 나라 얘기고 오늘 다행히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서먼 그 팔군 사령관이 한국군에게 독자적으로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위협 요소가 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물밑으로 제안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왔는데 군은 부인했습니다. 네. 정말 이 자주 국방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도 군대를 모르고 우리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도 군대를 모르시고 참고로 이스라엘은 10%가 넘고요. 전체 그렇죠. GDP에. 그리고 영국만 하더라도 네. 4.5%가 국방비로 우리나라는 투입이 됩니다. 2.8%. 북한은 한 50% 되겠네요. 그렇죠. 북한은 다 따지면 50%가 넘을 겁니다. 넘을 겁니다. 국방비만. 그리고 군대만 하더라도 육군이 100만 명입니다. 네. 특전兵력이 17만 6천 명. 밝혀진 것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국방비가 적어요. 훨씬 적죠. 훨씬 적죠. 훨씬 적죠. 일본이 훨씬 더 안전한데.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성숙해졌으면 복지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 안보 문제도 먼저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안보에 우리가 너무 지금 돈을 적게 쓰고 예. 있다. 네. 지금 불법 사찰이 지금 난리에 아까 주요 뉴스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글쎄요. 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뿐 아니고 국정원장, 김성국 국정원장,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이죠. 네. 또 신규코 롯데그룹 회장, 뭐 박원순 변호사, 네. 또 김문수 지사. 지사. 정말 그 검찰총장과 국무총리 빼놓고 전부 다 불법 사찰 대상이었지 않느냐. 대통령도 빠지고. 네. 좀
너무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 어촌수, 한성을, 동양보고에 그쳤다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 뭐, 예. 야, 다 있습니다. 이 예. 동양보고에 그쳤다 하는 것은 과거 동양보고가 예. 이 군사정권 때 보안사가 하던 게 바로 동양보고입니다. 동양보고. 예. 그러니까 오늘 너는 뭐 했고 이 사람은 뭐 했고 그죠? 예, 그게 그렇죠. 동양이죠. 예. 누굴 만났고 그리고 누구랑 또 헤어졌고 이런 뭐 거죠.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얘기하더라. 예. 뭐 이런 말들이죠. 네. 예, 그걸 이제 동양보고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죠 이거. 무척 나쁘죠. 네.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습니다. 이 사생활이 도덕적으로 바뀝니다. 아. 동양보고 대상인 사람들이 네. 뭐 축첩을 하거나 자기 동양보고를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니, 바뀌기 전에 그냥 예, 군사 정권 때는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면 전부 다 대상이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윗선은 박영준 네 차장. 박영준 차관. 그 전 차관이 모두 다 안고 간다 네.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그 그 내곡동 사저 문제, 네. 그리고 BBK 가짜 편집 문제, 또 이번에 불법 사찰 문제, 이 세 개가 앞으로 뭐 특검 대상이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자욱한데, 사저 문제가 또 아드님을 서면 조사하고, 또 여기 불법 사찰 문제는 대통령 실장 지낸 두 분, 그 임태희 실장까지 두 분을 서면 조사 포함해서 12사람을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뭐 거기에 맞춰서 노정현 노무현 전 대통령 따님 네. 이 13억 불법 자금까지도 서면 조사를 했죠. 네. 이 서면 조사가 대유행인데 제발 우리나라의 그 나머지 피해자들도 전부 다 서면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얼마나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그래놓고 나서 사저 문제에 무혐의를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바로 권력이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정치다. 예, 그게 뭐 잘못 들으니까 이게 바로 권력이다 이런 말로 들릴 정도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이나 타당에서 비판을 하는 비판하는 자체가 그게 바로 정치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타 이 정치적 당을 공세라는 가지고 거죠. 예, 야당들을 가지고 이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곡동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것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했다. 그렇지 그런 예, 뜻 뭐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네. 근데 듣는 저로서는 이게 바로 오해할 수 권력이다. 있어요.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이게 바로 정치야. 내가 이거 다 힘이 세서 뺀 거야. 이렇게 예. 오해해서 들을 예. 수 있겠더라고요. 이 신문에 그래서 지금 난리죠. 예, 신문 표현조차도 인터넷에.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예.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BBK 사건 수사를 당선자 시절에 했는데 그때도 꼬리곰탕 먹고 했지 않습니까? 네. 꼬리곰탕. 예, 뭐 특검 수사관들을 검사하고 대통령 피의자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꼬리곰탕을 먹고 이제 무인을 찍고 했는데, 무인의 도장을 찍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꼬리 감추기 수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아냥이 나오죠. 당장 5천만 원, 이 총계 그 1억 3천만 원이 건너갔는데 이용호 네. 비서관에게서 장진수 그리고 진경락 두 사람에게 1억 3천만 원이 건너갔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관봉으로 딱 묶여지는 돈입니다. 네. 이 돈의 그 출처를 못 찾았다 하는 것은 난센스죠. 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거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글쎄요. 은행인지? 그럼 찾았으면 공개를 해야죠. 네. 그분도 공개를 하지 않고 정치적 공세를 하면 곤란한 것이고, 검찰이 못 찾는 걸 박영선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찾았다면 그 대단한 거고. 네. 문제는 이용호 비서관이 자기 개인 돈으로 그런 돈을 줄 리도 만무하고 또 그럴 만한 부자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다 듣고 그게 바로 정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면 제에게는 그게 바로 권력이다. 이런 이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봉 5천만 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 부분인데 돈 뜯지도 않고요. 그죠? 지금 봉투 2천만 원 완전히 지금 거래가 은행에서 예. 그대로 5천만 원을 통째로 예. 준 거를 관봉이라고 하는 예, 거죠. 지금 2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금감원에 신고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 신고죠, 예, 신고가 신고. 되는데 네. 5천만 원이 관봉으로 나갔는데 이걸 전혀 출처를 못 찾았다 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 말이 안 되죠. 네, 진정한 몸통 최소한 어느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모든 정보의 최종 도착지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 내가 대통령을 의심한다기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정보들이 쫙 올라오면요. 경찰 정보, 검찰 정보, 국정원 정보, 그리고 이런 불법 사찰 정보가 어디에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누가 한 거야?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정보까지 올라왔느냐. 예, 근데 대법원장 정보 이걸 왜 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걸 몰랐다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걸 알고 감춘다면 이건 어떻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그 불법 사찰 문제, 그리고 불법 사찰이 증거 인멸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 앞에 자기가 기자실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야죠. 네. 내가 어느 선까지 알았다. 이건 내 과실이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 대변인도 아니고 이 브리핑 자료를 내 가지고 한 말이 이 정말 미안하다. 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한데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욱 노력을 해서 감추겠다. 이런 말로 제겐 들립니다. 네. 몰랐다면, 불법 사찰 이 자체를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그렇죠. 무능력한 알았다면은, 거죠. 알았다면 이건 뭐 당연히 어떻겠죠.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될 예, 워터게이트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사건이죠. 뭐 몰라도 안 되고, 몰라도 이거 망신이고, 그러니까 알아도 예, 망신이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네 지금. 제가 이 정권 초기에 출범하기 전부터 영혼이 없는 정권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정부다. 대통령이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휘하에 불법 사찰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죠. 네. 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있다 하는 건 저로서는 참 겁나는 얘기인데 네.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만은 굉장히 위험한 선에 와 있습니다. 네. 조금 늦게 울리네 이게. 그게 대통령을 비판하면 울립니까? 아니 좀 네. 뭐 김정일을 비판해도 요새는 울리니까 대통령 비판한 걸 울리는 건 당연하겠죠. 네. 어느 방송에서 제가 김정일을 멍멍이라고 불러서 심지어 방송위원회가 네. 지금 그걸 징계를 논의를 합대다. 난센스예요. 네. 김정일을 극찬하는 것은 그 심의 대상이 아니고 네. 김정일을 비판하는 것은 심의 대상이다. 이게 어느 나라 방송위원회인지 제가 참 어제는 심각하게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러니까 제가 정치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가다 듭니다. 네. 어떻게 벌금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해당 방송국을 징계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도 난센스죠. 아, 알겠습니다. 징계를 하려면 죄를 해야죠. 네. 아마 김정은 그 북한 지금 이 대표입니까? 그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죠. 네. 우리 법원에다가, 네. 우리 검찰에다가. 아, 그러면 떳떳하게 와서 대리인을 보내든지 해서 네. 고소인 진술을 하고 네. 제가 답변을 하면 내가 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는 있다. 예, 그럴 수는 있죠. 네. 뭐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명예훼손을 한 건 사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물타기 논란인데 약간 예.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다는 생각 들어요. 청와대가 어제 검찰의 재수사 발표 직전에 언론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것을 좀 균형 있게 다뤄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민간인 사찰 문제는 사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했습니다. 아니, 이건 안 했다면 군사정부 거짓말이죠. 때는 더 했죠. 그리고 경찰이 동향 보고 파악하고 해서 경찰 했죠. 정보라고 해서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불법 사찰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 경찰정보과가 과거에 다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도 합니다. 네. 뭐 국정원 또 그 했죠. 국내 정보, 일부. 국외 정보 과거 다 했죠. 정보 보고를 하죠. 과거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걸 아마 지금 했는지 안 미국 했는지가 정부도 하고 몰라서, 예. 영국 정부도 어느 정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처럼 개개인의 그 민간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진 않겠죠. 네. 그게 그 차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향 파악을 하느냐 이건 예컨대 요인에 대해서 네.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 동향 파악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되는데 예. 사실 쟤도 잘못했는데 이거거든 지금 그죠? 예.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저쪽도 잘못했는데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합시다. 네, 재밌는 얘기 좀 할까요? 재밌는 얘기 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
신문을 쭉 보니까 서문 그 합참 의장이 네, 합참 예, 연합사를 해체하더라도 아파치 헬기 대대 뭐참 연합사는 해체하지 않겠다. 네. 뭐 그랬으면 하는 거 물밑 제안을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네. 뭐 그 물밑 제안이니까 그런데 아파치 일개 대대를 추가로 다시 정원할 것을 뭐 정원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빼냈으니까 이라크에.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달라 충분히 될 겁니다. 근데 아파치 1기 대대가 18대의 아파치 헬기예요. 네. 뭐 돈으로 치면 아마 그 가용하는데 한 3조 원 정도 들 겁니다. 네. 그 기본 자산이요. 네. 그런데 이 아파치 헬기가 이 작전 지역 작전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있는 그 예, 헬파이어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8개가 있는데 이건 동시에 추적을 합니다. 저거의 탱커 같은 걸 동시에 추적해서 동시에 발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로켓이 76발이 있는데 이건 뭐 저거의 장사정 포를 거의 박살낼 수 있는 수준이죠. 이게 18대가 1개 대대니까 1개 네. 대대의 화력이 북한의 그 우리 서부전선 위에 있는 장사정 포 지역을 괴멸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전차를 220대 정도는 파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거기에 있는 그 체인건대라 그러죠. 앞에 총 달리가 있는 것. 네. 이건 그 조종사가 이 쳐다보는 대로 자동으로 발사가 됩니다. 아, 이래서 쳐다보는 예, 대로? 예, 쉽게 말하면 잘 쳐다봐야 되겠네요, 천하무적이죠. 조종사가. 우리가 지금 이 아파치 헬기가 한 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사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엉뚱한데 돈은 엄청나게 쓰면서 보도 블록은 1년에 들었다 놨다를 매년 하면서 그 돈 아까. 이 아파치 헬기 한 대 없습니다. 그 돈. 이게 일개 대대의 화력 네. 같으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계화 군단 1개 군단을 넘는 화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안보할 때 이 국방비로 돈을 쓰는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2.23 그 세종당함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에 무기 장착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요. 네. 이건 사실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복지 타령만 하면서 안보에는 등한시했느냐 한 번 더 온 국민들이 그 살펴봐야 될 문제고 네. 앞으로는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안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방비가 이번에 증대되면요, 예산에서. 국방부에서요, 전원특 변호사 감사패 꼭 주라고 제가 예,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국방개혁 2020을 입안할 때 이 병사를 67만에서 50만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결국은 병력주는 17만 명이 있습니다. 보병들이거든요. 네. 이 보병 대신에 보병을 줄여서 서울 위에 있는 이 군단들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기계화 군단, 예, 군을 첨단화하겠다 이 얘기인데 621조를 계획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매년 7%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정 확충을 7% 하고 그리고 국방비를 매년 9%씩 늘려가겠다. 네. 그래야 621조가 나옵니다. 2020년까지.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9% 늘려가기는 그냥 심지어 그 강정에 있는 해군기지 만드는 예산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깎아버렸어요. 네. 지금 새누리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은 안보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서 과연 안보 전문가가 누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심합니다. 네. 우리 국방부도 한심하게 마찬가지예요. 뭐 심지어 입만 열면 과거 뭐 국방부 장관입니다마는 유사시에 적의 거점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뭐로 선제 타격합니까? 조기 경보기 하나 없는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국방을 전혀 모르고 안보를 전혀 모르니까 국방비를 깎아야 되겠다. 국방비가 세고 있다는 예, 어떤 선입관 때문에 국방부 차관을 예산실 출신으로 보냅니다. 지금 네. 감옥에 가 있는 분이죠. 뭐 내가 아니, 감옥에서는 예. 지금 안 계십니다. 예, 성명을 나오셨습니다. 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분이 가서 국방부 장관하고 충돌을 벌여지니까 국방부 장관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절약되는 곳이 바로 국방부입니다. 네. 이 집차가 하나가 가동돼도 네. 오늘 사용거리를 적는 곳이 국방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행정부처에 그런 부처가 없을 거예요. 네. 예, 어느 지도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안보를 아는 대통령, 이 네. 국방을 아는 대통령, 바로 안보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네. 그걸 알겠습니다. 지켜주는 분이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베일에 쌓여진 안철수 원장. 네, 그런 안 원장을 지난해 말까지 1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요. 때론 그의 입이 되었다가 그의 또 손발이 되었다가 또 수시로 안 원장의 그런 마음과 머릿속까지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했던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근호 전 안철수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